네, 오늘 급하게 섭외한 분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박선원 의원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갑자기 좀 편찮으셔가지고 저희가 오후에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국회 과방위원장 높은 분인데 저희가 최민희 의원님 급하게 또 국회에서 뛰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저는 예.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동지예요. 그 돈은 지분은 없지만 창업 멤버. 뭐. 돈은 안 냈지만 창업 멤버다. 네, 그렇게 예. 생각해서 예. 그리고 처음에 힘들 때 예. 얼마나 처음 초기에 힘들어한 걸 알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 어느 조금은 자리 잡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다 장윤선 기자가 발로 뛰어서 이룬 성과고 우리 스태프들이 월급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렇게 예. 같이 한 거라. 예. 예. 진짜 정말 제가 되면 뛰어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PD 수첩 영상을 보다가 저는 의원님 못 뵀거든요. 제가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갔는데 그 앞소절에 최민희 의원님하고 시민들이 저렇게 싸우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몇 시쯤이에요, 의원님? 기억은 잘 안 기억도 나는데 잘안 제가 그날 새날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새날이 9시 55분쯤 끝나고 남양주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네. 이제 신진영 비서관이라고 예. 빠릿빠릿한 친구가 예. 있는데 전화가 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제 생일이라 보통 생일 때 왜 거짓말 해갖고 맞아요. 뭐 이벤트 하는 거라 그래서 무슨 안 믿었는데 다들 그렇게 진짜라고 해서 예. 그때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마도 11시 한 45분? 예. 41분? 네, 뭐 그때 됐을 것 같고 예. 그때 이제 이재명 TV를 제일 먼저 켜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진짜 감각 있게 예. 국회의원들도 모여라. 그런데 시민들이 와주셔야 한다.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예. 이제 방송을 하고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아마 11시 40분 전후가 아니었을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걸 보고 그게 풀 영상이 또 있어요. 근데 그 풀 영상 보면 제가 시민 여러분께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떠들어요. 그 이유가 기억나는 게 옆에 있는 분이 왜 국회의원 너만 들어갈라 그래? 내가 들어가야지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PD수첩에서는 그 여러 장면 중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민께서 비켜주시면서 의원님 들어가라고 해서 비켜주고 제 앞에 있던 분이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고집을 좀 피우고 계셨어요. 그 충정은 이해하죠. 그런데 그 마음 다 압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의원들이 들어가야 150석 만든다고 그때부터는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저는 과방위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그 막 다 독려하고 이럴 때요. 그래갖고 정동영 의장님은 그 전주까지 거의 가시다가 올라오셨어요. 전주까지 갔다가 거의 그랬다가 불이 나게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노정면 의원 12시 20분에 담 타고라도 간다 그래갖고 왔고 그래갖고 표결에 참여를 했죠. 노정면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 150석을 빨리 만들고 빨리 표결을 해서 계엄을 해제해야 돼. 이 생각밖에 없는데 경찰이 막는 건 제가 뚫을 자신이 있죠. 저는 그게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리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제가 뭐 민원연 사무총장으로 뭐 주로 말지 기자로 그런 걸 뚫었는데 이건 뭐 국회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뚫을 수 있고 또 경찰들이 저를 다 알더라고요. 의원님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알고 알면서 동시에 우호적인 눈빛이었어요. 경찰들이. 그래서 그 눈이 한 분하고 마주친 것 같은데 열어주겠구나 싶어서 자신이 있었는데 그 시민 한 분이 앞을 막고 계시니까 그때는 진짜 큰일 났다. 나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서 이거를 아니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가 막 실갱이를 하고 심지어 시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몰랐어. 그냥
나 빨리 잘 들어가야 모르셔서 그분은 잘 모르시고 일단 아니, 들어가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된다. 설득을 계속했어요. 그 와중에도 그 시간이 예. 저렇게 막 내가 몸싸움을 하고 이랬구나. 근데 옆에 나중에 PD 수첩 보고 놀라셨죠. 내가 저렇게 내가 저렇게 싸우고 들어간다. 저는 예. 너무 쉽게 들어왔다고 의원들한테. 저는 뭐 아무도 안 막던데. 아무도 안 맡기니 엄청 막혔어요. 근데 그 의원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네. 하시고 그 장면이 그 국회의원 신분증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신분증을 그렇게 들어 보이고 제 뒤에 들어가야 그 키 크고 된다. 잘생긴 남성이 한 분, 이분 가방위원장이다 해주는 분이 기자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뭐 가방위원장이다까지 얘기할 겨를은 없었고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 나 가방위원장이지. 가방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들어오신 거예요. 의원들이. 아니 보니까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사실은 저도 담을 넘어서 그날 근데 이재명 대표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넘지? 몸이 엄청 가벼우시더라고요. 날씬하신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옆으로 훌쩍 그 짤로 만들어서 정말 날렵한. 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한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에 찬성 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냥 놔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속보 전해드리면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처음으로 공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내일인데 그 탄핵소추안을 오늘 그냥 의결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일사불란해야 되고 좀 민주당을 지켜보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뭐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다니까 이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오늘 아예 해버리는 이미 원내대표단이 지금 이미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2대 민주당은 사람들이 상식하는 일반 상식 있잖아요. 이럴 때 왜 내일까지 끌어? 오늘 해야지. 그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속 기민.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요. 저희는. 그래서 조국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저 말 하시기 전에 이미 민주당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곧바로 의결 가능성도 있습니까? 내일 원래는 7시에. 그거는 저희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님은 이 사태에서 본인이 1호 체포 대상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가장 중요한데 국회의장하고 이하경 부의장이에요. 주호영 부의장은 뭐 이게 방망이를 두드릴 리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 두 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정적 제거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조국. 근데 핵심은 이재명, 한동훈이죠. 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걸 반대하실 리는 없어요. 아마도 의장님은 원내대표단을 가급적 빨리 부르실 테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늦게 움직이고 있고 뭐 의논을 안 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커먼센스 거기에 기초해서 움직여요. 이게 이재명 민주당의 특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거예요. 뭘 내일까지 끌어. 오늘 그냥 빨리 하루가 지금 1시가 급한 거 아니냐. 아니 현행범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느라고 좀 늦은 거예요. 그 얘기 전달하고 오느라고. 그렇구나. 원래 10시에 오신다 그랬는데 5분 늦은 몇 분 늦은 게 왜 끌어? 원내 부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박성준 원내 부대표. 아니요. 딴 사람? 원내 부대표 많은데 똘똘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느라고 제가 3분 늦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 저녁 7시로 예정이 돼 있었던 표결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이 오늘로 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장실이 판단한다. 의장실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근데 이번 건은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안 바꿀 것 같은 것이 핵심이 여인철 방첩사령관에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체포해서 어디에 갖다 둬라라고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민주당은 사실 그 제2차 의원들을 체포해서 데려다 놓는 장소는 우리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여당이니까 확인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보 당국까지 예. 동원했다. 이 두 개가 헌법 위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과거의 계엄, 그러니까 그 박정희 때 계엄과 이번 계엄이 다른 것은 네. 박정희 때 계엄은 유신 헌법에 기초한 계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의 내용이 독재자를 기준으로 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계엄은 87년 체제가 만든 계엄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는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국회가 최후의 보루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 예.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헷갈려서 자꾸 섞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그냥 감으로 어젯밤부터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왜요? 2차 계엄이 있을 거다. 그거는 우리가 이럴 때는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죠. 김건희는 어떤 생각을 할까? 네. 그래서 일반적인 싸움의 법칙을 생각해 볼 때 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국회에서 하나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네. 검사 2명을 민주당이 탄핵해 버립니다. 예. 그 내부에서 이견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탄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해야 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네.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일들을 예. 차곡차곡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하루 시기를 놓친 거죠, 저희가. 예. 예, 원래 감사원장 일찍 했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탄핵안 하느라고 늦어진 걸 어제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네. 윤석열이 얘기한 것 중에 10명을 탄핵했다 이게 있어요. 네. 맞아요. 10명을 탄핵했다. 기자회견할 때. 네. 예. 그리고 기자회견도 아니죠. 혼자 제가 그 취재해 보니까 문을 닫고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네. 거기 혼자 앉아서 자기 혼자 얘기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 기자 못 들어오게 한 이유를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그 얼굴이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음주 상태가 아니었나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가 아니었나? 예, 예. 예. 술 마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기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알아요. 그건 금방. 그거 금방 알죠. 예, 그래서 못 들어온 게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근데 기자들한테 10시에 다 오라고 해놓고 실제로 문을 안 열어줘서 브리핑룸. 예, 그리고 들어가지 못했다. 예, 어제 JTBC 보도 보면 예. 대통령 안가로 네. 김용현과 몇 명이 갔고 예. 2대에 네. 그 누구 차인지 모르는 차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안가에서 모인 게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기자들을 차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보면 10명에 네. 10명을 탄핵했다 이게 나와요. 네. 뜨끔했죠. 나도 들어가면 어떡하지? 탄핵 이진숙 탄핵의 네. 주범으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사실 김영 간사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갖고 네. 이제 그 장면 뜨끔했는데 우리가 그 얘기 뒤에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예산안이에요. 네. 예산안. 네. 예산안이 가장 아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예산안을 10일 날 의결하기로 했고 그건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가 이걸 하면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신중하자. 이런 안도 있었고요. 네. 검사 탄핵은 하지 말자. 예. 뭐 이런 안도 있었어요.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자. 예.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죠. 할 일을 따박따박 해야지. 예. 그러니까 올인하는 건데 그 올인의 과정이라는 게 어느 날 올인해요. 그래서 거기에 카운터 펀치를 세게 날렸기 때문에 저는 혼자 어젯밤부터 엄청 긴장하고 있었죠. 네. 우리가 쳤잖아요. 예. 저쪽은 뭘로 우리를 때리고 나올까. 예. 근데 실제로 육군에게 대기 명령 내렸잖아요. 네. 일요일까지. 예. 그렇죠. 예, 보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 계엄이 그러니까 물론 해제 요구안이 통과돼서 해제는 된 상황이지만 모든 사령관들이 현직에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네, 국회 지키고 계시고. 언제든 빨리 모여서 계엄을 해제하려고 네, 예, 국회에 그렇죠. 모여 있는 것이요.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현행범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네. 이르면 오늘이라도 방금 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11시에 비상의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후에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 재논의를 한다는 건데요. 그 사실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제밤에. 그때 차이는 예. 정보예요. 정보. 정보차. 예, 정보가 어느 예. 정도까지 입수됐느냐의 차이인데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에 정말 정보통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정보가 가장 정확한데 저희는 조금 더 일찍 여인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있었죠. 네. 예,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게 여당이 아니니까 예. 어떻게 받은 정보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한 말은 확실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이 그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방사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경로로 공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앞으로 속속 관련된 사실들이 드러나서 이제 충격을 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의 범위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이 3명 수준이 아니다. 네, 더 많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가 다 포함된다. 양정철 원장이 들어 있어요. 예? 양정철 원장. 양정철 원장이 체포 대상에 들어 있어요. 체포 대상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미스테리가 하나 풀린 거죠. 선관위를 네. 국회보다 더 먼저 선관위를 가고 선관위 7분 만에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선관위에서 무엇을 압수하려고 했냐? 네. 그게 서버 투표 관련한. 네. 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선거 끝나고 한동훈은 이럴 거고 네. 윤석열은 이럴 거다. 우리가 나눈 얘기가 윤석열은 선거 결과 인정 안 할 거다. 인정 못 한다. 저 안 할 거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다 총선이.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중심이 네. 이게 선관위다. 이래서 선관위 엄청 괴롭혔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이. 예. 그런데 그거에 연결됐고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부가. 예.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서는 부정선거. 이 보수 유튜브를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3억 7천을 내가 썼다. 양심 있으면 1억이라도 줘야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네. 그 보수 유튜버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선일보,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의 입장을 보고 이제 참고했다면 지금은 극우 유튜버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내용을 읽어보면 윤석열의 이후 행동이 보여요. 네. 그런데 그게 2차 계엄이에요. 그들이 그런 주장이 그쪽에서 태극기들이. 그래서 선관위 미스테리가 풀린 거죠.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마타도어가 돌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비서관한테 이거 어제 밤늦게 들었는데 저희는 극우 유튜브 안 보잖아요. 근데 양정철 원장이 그 민주연구원 원장 하던 시절에 그 선관위와 이 투표도 시스템이나 이런 걸 면밀히 들여다봤다. 뭐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극우 유튜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양정철 부정선거. 근데 오늘 김영현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거기 얘기했어요. 예, 부정선거 수사할 거리가 있나 들여다보려고 갔다 그렇게. 김용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황당했는데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자가 유튜브 주장을 확인코자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서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다 연결된 거예요. 총선? 이럴 리가 없어. 우리가 180석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국힘 180석 한다는 그 네. 평론가 평론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예. 예. 그런데 그런 말만 듣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말이 들어가서 조합돼서 내가 국힘이 180석 하는 이 선거를 네. 부정선거로 개표 부정으로 민주당이 이긴 거야. 네. 이게 그냥 그 확신범처럼 머리에 그 생각이 들어있고 네. 극우 유튜브만 보니까 또 그게 확신이 되고 그래서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예. 이번에 양정철이 체포조에 들어갔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건 딱 연결되죠. 극우 유튜버 논리. 예, 민주당이 입수한 체포 대상 명단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이하경 부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전 최고위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 하나. 나머지 8명. 예,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더는 없다고 봐야 돼. 일단 민주당에서 확인한 건 요 정도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그렇죠. 될 거다. 근데 사실상 그동안 그 양정철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굉장히 좋다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 그것도 사실이죠. 예, 사실이겠죠. 예. 왜냐하면 뭐 정치에 입문하도록 뭐 권유도 했고 이것까지는 팩트 같으니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친분이 아무리 중요한들 네. 부정선거라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으로 보면 예. 뭐 하루아침에 뭐 저 체포조에 들어가는 거고 한동훈은 안 그랬나요? 네. 한동훈 대표는 정말 뭐라 그랬더라? 뭐 거의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이었다가 하루아침에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그냥 죽여야 될 정적이 되는 그런 네. 뇌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분이. 예. 군인권센터에서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이 됐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비상 소집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군인권센터의 보도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고발 검토 들어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죄로 고발해야겠다고 판단한 핵심은 핵심. 우원식 의장에게 30분만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 네. 여러분 그 30분이 뭐냐면 우리가 20분만 늦었으면 그냥 국회 본회의장이 점거됐습니다. 그렇죠. 계엄군에 의하여. 예, 그럼 예. 표결을 못해요. 못하죠. 예, 그래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30분 늦추자고 한 것은. 예, 그리고 그 30분이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시간이라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정말 우리 보좌진들, 국회 보좌진들, 당직자들 몸을 안 아끼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딱 가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2중 3중으로 다 그냥 그 바리케이트 다 치고 그리고 다 육탄으로 싸우고 뭐 맨몸으로 그것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감동이었던 시민들 안에 못 들어오니까 시민들은 그래도 밖에서 그 시민들이 둘러싼 힘, 그다음에 안에서 우리가 표결을 할 수 있었던 직접적 시간 벌기, 이거는 보좌관들과 당직자들이 몸으로 맞고 저는 오늘 몰랐는데 어제 PD수첩 보니까 우리 막내 비서가 소파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의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갑차하고 알아요. 군 사령부가 그 총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자꾸 이걸 까먹는데 탄창을 다 준비하고 사실상 총을 소지한 군인들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서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비상계엄이 뭐야? 그러니까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손을 벌벌 떠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제가 김포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무슨 정신으로 국회를 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다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능성 제로는 없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이명박이 대통령 돼도 나라 안 바뀐다. 근데 엄청 바뀌었잖아요. 민주주의 후퇴하고. 그런데 이건 검사 출신의 특수부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됐을 때
특수부 검사가 수사하듯이 전국을 운영하고 네. 특수부 검사가 수사하듯이 정적 죽이기를 하고 네. 야당을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범죄자들의 속을 게다가 괴물이 된 국회 제가 반국가 세력 그래서 그 반국가 세력으로 여야 의원들이 잠시 대동단결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긍정 16, 부정 75. 이게 계엄 선포가 된 이후인데요. 일부가 반영된 거고. 그렇습니다. 12월 4일에서 5일 이틀 동안 네. 한 것은 긍정이 13, 네. 부정이 80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13. 예, 13.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후에 돌린 12월 4일에서 5일 기준으로는 그래도 긍정이 13이 있네요. 13. 저게 박근혜 14였어요. 박근혜가 5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런 즈음에 14 이렇게 되다 그다음에 8% 4%. 4%까지.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직무수행평가에서 부정평가 1위가 경제민생물가 19%, 비상계엄 사태가 16%로 부정평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여전히 힘든 거예요. 비상계엄보다 더 앞선 이슈가 경제민생물가입니다. 이게 더 떨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자영업을 하는 제 가족이 연락이 왔어요. 예. 오늘 손님이 하나도 없다. 평소에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던 가게면 지금 20만 원밖에 안 된다. 네. 윤석열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빨리 탄핵시켜 달라고. 네.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게 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냐면요. 네. 자영업자들이 보수적인데 이분들의 영업 매출액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요. 탄핵하고 나면 다시 조금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내란죄라는 주장과 다른 의견이 있다. 이런 그냥 미친 거죠. 그냥 미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각에 대해서도 이 내란죄로 좀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윤석열 탄핵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석열을 빨리 직무정지 시켜야지 직무정지 안 시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탄핵은 예를 들면 행상책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미 지나갔어요. 행상책임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건 구체적인 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건 헌재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빨리 직무정지해야 더 이상 미친 짓을 못 하잖아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 갑자기 소름 돋는 생각이 명태균 씨가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 또는 하야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맞네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윤석열을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그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직무정지 시켜놓고 그다음에 내각에 책임을 묻는데 원래 법조인들이 그렇게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게 내란이에요. 내란 상태. 내란 상태죠. 내란 상태. 그리고 내란죄의 괴수예요. 그렇죠. 수괴죠. 수괴. 그런데 지금 사흘째 침묵하고 있고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서 동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당도 확인 못 한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3일의 실종. 그것만으로도 탄핵 감이죠, 사실. 그런데 제가 그거로부터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이틀의 침묵은 이해가 가요. 민주당이 이틀 침묵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얘기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탄핵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켰어. 그래서 이제는 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해? 중앙지검장이 탄핵되면 사실 정적 죽이기 수사, 야당 죽이기 수사,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이나 대표들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수사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가 하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2월 7일이 어떤 날이냐면 네. 김건희 특검법과 예.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안이 동시에 올라가요. 예. 그런 날이 된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예산안이 핵심이에요. 예. 김건희 외국 마음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 다 깎아버렸죠. 그런 것이라고 의심되면 다 깎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번 제가 예.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틀을 침묵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틀의 침묵은 이해가 간다는 거야. 네. 그런데 민주당이 카운터 펀치를 날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육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2차 계엄을 이미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짰을 것이다. 예.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들은 얘기는 예. 군대가 예. 윤석열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요 얘기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아, 군대가 윤석열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그러니까 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해야 될 군대가 움직이지 않을 거다. 윤석열 말을 안 듣는다. 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군인권센터가 예. 그 입수한 정보 맞아요. 네. 그건 2차 계엄의 징후에 대해서 예. 민주당도 이미 면밀히 예. 이제 정보들을 분석해서 2차 계엄이 있다. 이것까지는 판단해요. 그런데 동시에 네.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두 개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렇군요. 아유, 그것만으로도 군 통수권자가 네. 군을 통수 못하면 그만둬야지 뭘 그렇게. 뭘 그렇게 남아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야 뭐 저는 늘 주장하지만 네. 최은순의 돈이다. 이 모든 네, 그러니까요. 정국의 핵심은. 예. 양평 고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네. 안 돼봤지만 빙의를 해서 예,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전 정말 잘못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네. 양평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나 같은 만약에 예, 그 예. 빙의해 보면 예. 거기가 지금 일단은 그 합법적인 그 몫이 가장 큰데. 네. 자, 오늘 오전 11시 반에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 네, 이거 소집 끝나고 바로 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오전 11시 30분에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2차 개헌 관련 제보가 많아서 의원 전원 비상대기를 하라는 요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본회의를 모두 오늘로 당기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가결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죠. 네. 예, 직무가 정지가 되면 박근혜 때 우리가 사례를 놓고 보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고 제가 한덕수 지난번에 왔을 때 국회 한덕수 총리 왔을 때 얼굴 폈다. 사람 다 본인은 뇌로 인지하지 못해도 저 세포가 인지하나 보다.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뭐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네. 여기서 국회까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국회까지 1분 거리입니다. 저 요 방송 끝나고 이제 달려가서 또 지킵니다. 걱정하세요. 뭐라고? 여기 지금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가라고. 근데 11시 반이에요. 충분합니다. 저희가 네, 예, 네. 취재 편의점이 네, 그렇게 하자. 국회 편의도 가까워. 이왕 저희가 이제 여기로 온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예. 장윤선 기자도 가셔야 돼요. 네, 가서 지금 라이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아, 정말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사실은 계엄사령관이 어제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무슨 바보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국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 맞추고 나온 그렇죠.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 확 계엄해버릴까?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야당을 지목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다 국가라고 처단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한 말이잖아요. 예, 이게 예. 절대 왕정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절대 왕정의 인식을 부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의 행태를 비판하지 저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반국가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윤석열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의 수괴였고 그리고 그렇게 일종의 무단 통치를 하면서 국가의 모든 것을 자기 소유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예, 경로하고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 다 잡아 가둘 생각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 저기 합수부에서 조사 받으실 뻔했네요. 근데 이진숙 탄핵으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근데 사실은 9명이에요 지금 나온 게. 네.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 최민희 그러면서 다 아니냐? 저라 그래요. 그래서 저 아닙니다. 저희 실세는 따로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분 혹은 30분 어간으로 20분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방송 못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바뀌려가고 이번에 제가 이제 어제 PD 수첩을 비서관들하고 꼼꼼하게 보면서 보좌관들하고 보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네. 왜냐? 이게 잘 돌아간 건데 국회의원들은 다 저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사실 이번에 과방위에 네. 그 안 온 분들은 다음에 발언권도 안 줘야지. 진짜 이 위기의 순간에 안 와? 막 이러고 예.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오직 들어가서 표결해야 돼. 예. 이 생각밖에 안 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도 안 왔어요? 아니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도 집에 가서 있었고 네. 김민석이 표결 안 했잖아요. 김민석 의원 표결 못했어요. 예, 못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표결 끝나고 왔더라고. 그런데 왜 못했냐면 예.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심하게 예. 약을 먹고 잤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자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연이 밤에 있는 하는 거네. 거잖아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인지하고는 다 달려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혹은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담을 넘다가 바지가 찢어져가지고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생했죠. 그랬더니 저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순간 그 민주당 의원 전체가 동지애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 과방위는 이미 생겼고 동지애가 청문회 네. 3일 하면서 네. 근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별일을 다 당했고 이 박찬대 대표는 지금 발목이 인대가 늘어났고 그리고 얼굴 찍힌 사람도 있고. 그 보좌관 중에 하나는 결혼식 앞두고 얼굴 찢어지고 네. 그래서 집중을 못했는데 예. 이번에 PD 수첩 보니까 그랬지 이게 예. 다 연결이 돼. PD 수첩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그거 예. 이달의 기자상은 물론 뭐 다 받아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판단한 핵심. 예. 이재명이 민주당에 대한 통솔력이 없을 것이다. 요게 1이에요. 네. 진짜 바보 같죠. 예. 어떻게 바보 같아. 예. 그래서 적어도 4시간은 지나야 네. 민주당 의원이 150석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4시간 정도로 봤대요. 4시간.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1시간 이후에 진입해도 돼 어쩌고 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본인은 이제 술자리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이 그러니까 다 술 먹고 어쩌고 해가지고 4시간은 있어야 다 모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4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그 안에 생각을- 작전이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 잘못 판단이 예. 지금의 민주당이 21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네. 그리고 술 안 먹는 의원이 반 이상이라. 예. 그 술 싫어해 요새. 민주당에 다 젊은 술 잘 사람들 다 술 싫어해요. 거의 안 먹어요. 누가 그래- 술을 먹어 요새. 아니 예.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1시간 반 만에 예, 사실은 싹 모인 거죠. 150석이 됐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보니까 아까 제가 김민아 그 보좌관이 보내준 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본회의장에 들여보내준 건 박주민 의원이 원래 현역 못 말고는 들어와요. 못 들어가요. 예, 본회의장은. 근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들어오는 거를 박정훈 의원이 왔더라고. 박정훈 의원이 예, 과방위에 최민희 킬러. 예.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 과방위에 최민희 껌껌이 비판하고 반대하던 박정훈 킬러가 그냥 들어왔다. 그건 너무 아름다운 말이고 그냥 최민희 킬러. 예, 예. 근데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계엄 반대에 동의하는 정도의 예. 민주적 기본 인식은 있구나. 그래서 예쁘게 보였고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오판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오판이 이건 비밀이어야 하는데 이름은 안 하고 얘기해 줄게. 민주당보다 더 이 상황에 분노한 국힘 의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민주당이 심지어 그분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150석을 지금까지 못 채워 이러면서 화내시고 국민의힘 의원이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 빨리 하라고 했는데 유원식 네. 의장에게 예, 예. 저희는 이제 뭐 그런다고 되나 예.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이 더 우원식 의장에게 지금 빨리 하라고 쳐들어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빨리 해야 저는 된다. 저들은 우리보단 정보가 빨리 입수되니까 예. 뭔가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 그렇게 한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네. 진짜 행동력, 실천력이 좋아졌다. 네. 이 부분은 어제 그날 확인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하나 있어요. 네, 또 여러분이 사태가 터지고 바로 상임위 열리는 거 보셨나요? 상임위 열리려면 여야 합의한다 뭐 한다 하면서 안 열렸죠. 열려도 한 열흘 뒤에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런데 국방위와 행안위가 신속히 열렸잖아요. 이것도 바뀐 민주당의 상징이고, 근데 국방위는 성일종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열어준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봐요. 성일종 의원. 성일종.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도 왔어요? 표결엔 참여했어요? 아, 표결에 안 했어요. 표결은 안 했어요. 그런데 국방위는 열어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꽉 잡고 안 열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구나. 비상계엄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러다가는 자기 국회의원도 못해 위원 정당 낼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아니 지금 저는 국민의힘 전체 모르겠지만 추경호 대표는 그렇습니다. 국회 표결을 막은 거잖아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해야 되는데 30분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 그것도 우원식을 너무 띄엄띄엄 보셨는데요. 네. 우원식 의장이 운동권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연대 운동권. 네. 그리고 계속 이 길을 온 분이에요. 그 정도 판단을 안 해서 여당이 그런다고 뭐 하겠습니까? 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전화 오고 난리인데. 아, 그렇구나. 지금 51분이라서 일단은 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좀 어수선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과방위 현안으로 차분하게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오늘 바로 내일 앞입니다. 사이에 뭐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